네, 수요일은 수급킹과 함께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후에 갑자기 빠졌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제가 왜 빠졌냐라고 이유를 네. 여쭤봤더니 네. 사실 상승의 이유가 없다라고 그쵸. 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 사실은 오늘 봤을 때 뭐 기대감이 사실은 원래 아침에 빠질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뉴욕 증시가 상승해서 저는 좀 상승을 이어갈 거다라고 봤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가 올라갔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저께 우리나라가 장 초반부터 해서 약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갑자기 점심 이후에 올라갔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저께 BOE 관련해서 결국 지금 영국발 이슈 때문에 어저께 봤을 때 결국 여기 나타나고 있는 차트나 나타나고 있으니까 보여드리게 되면 어저께 이 자리부터 1시 넘어서부터 해서 갑자기 급등을 했던 게 우리나라 지수였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내려왔던 모습이 있는 건데 올라갔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어저께 이제 BOE에서 이제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장중에 뒀었거든요. 하지만 장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어저께 우리나라가 올라갔던 이유를 본다면은 결국 그 이슈로 올라간 거였으니까 그 이슈가 다시 사라진 거라서 오늘 좀 내려왔어야 될 정상인 건데 근데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생각보다 장이 좀 강하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막히는 구간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차트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이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선물하고 옵션에 대한 동향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선물하고 옵션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파생적인 수급이랑 프로그램들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요거 차트 보여드린 거는 옵션 차트입니다. 이거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합성 차트가 되는 건데 오늘 올라갔었던 이유와 밀렸던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아침부터 예상과 다르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올라갔던 이유는 뭐 넷플릭스 때문에 뭐 나사 선물이 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올라갔던 거였는데 올라갔을 때 막힌 자리가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파란 색깔 선하고 올라가고 있는 빨간 캔들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을 저희가 옵션에서의 교차가다라고 불러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옵션에서 교차가를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저항도 되고 지지라인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295 콜옵션과 풋옵션의 교차 자리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95라는 포인트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였던 거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움직이는 거는 결국 외국인들이 파생으로 움직이는 건데 외국인 파생 상황 봤을 때 295가 단기 고점이었던 거였고 올라오니까 바로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콜옵션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풋옵션이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어떠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아침에 올라갔다가 11시를 기점으로부터 내려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설정되어져 있는 외국인의 파생적인 프로그램들 옵션에서의 프로그램 동향들이 결국은 295를 고점으로 놓고 이 이상 올릴 이유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옵션상에서 지수를 밀어냈는데 밀어내는 과정에서 홍콩 선물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밀렸고요. 그다음에 장중에 얘기 돈 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좀 굉장히 많이 쐈고 그리고 지금 강원랜드가 아니죠. 춘천의 레고랜드 관련해서 춘천 레고랜드 관련해서 뭐 중소형 증권사와 중소형 건설사들이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이 돌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었던 거였고 타이밍상 그거하고 맞지 않는 거였고요. 다만 투자 심리에 영향은 줬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이유는 외국인들이 이 이상 올릴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270 라인 때 2270 라인 그 위로 올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다 밀린 거였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295 그 위로 올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밀렸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저는 국내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이슈거리가 좀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밤에 테슬라 이슈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네. 가장 매파적인 아주 그냥 시장에서 좀 멘트를 안 했으면 싶은 사람인데 제임스 블러드가 오늘 밤에 발언이 있어요. 그 불안감을 또 미리 선반영한 건가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약간 우려감도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
그 비둘기 파였다가 매파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비둘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CM 페드워치가 보고 있는 5%가 아니고 4.75 정도로 멘트가 하고 있었는데 네. 제임스 블러드는 당연히 또 5%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이상이 나올 거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게 제임스 블러드랑 이제 뭐 시카고 에반스 통제랑 니 카시카리 등의 이제 발언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램 리서치라고 해서 장비사도 있고 IBM도 있지만은 테슬라가 장 끝나고 발표가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게 이제 판매에 대한 수요 부진 얘기가 지금 외국계 리포트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고 있는 게 외국계에 대한 코멘트인 건데 실제로 수요 부진에 따라서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고 영업이익이 안 나왔겠느냐. 근데 물론 판가를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회사는 영업이익을 잘 냈을 것 같은데 대신에 판매 대수가 많이 밀렸다거나 약간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 아니면 다음 분기, 3분기는 잘 나왔는데 4분기와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도 약간 좀 불안감을 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좀 선 반영되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머스크 리스크라고 하죠. 네.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가 이번에 아무래도 트위터에 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테슬라에서 지금 FI들,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번 트위터 인수자금을 안 대주겠다라고 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 대한 지분을 한 번 더 팔아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발표가 오늘 밤에 나타난다면 내일 시간 내에서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밀려버리면 그날 나스닥이 밀려버리니까 국내 증시가 위태위태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조금 선반영된 심리가 더 들어간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베이지북이랑 9월달 신규 주택 착공 발표가 되는데 이 베이지북은 약간 경제 관련된 지표가 됩니다. 발표가 돼서 이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이 올라왔던 이슈가 어떤 게 뭐 물론 이슈라면은 영국 쪽이 조금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니까 올라간 것도 맞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옵션 거래 때문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미국도 최근에 보게 되면 저번 주에 풋옵션이 또 사상 최대였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콜옵션이 풋옵션의 3배 정도가 넘는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서 풋옵션을 쏠렸던 세력들을 다 죽이면서 지금 시장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의 공매도 쇼커보다 많이 나타났던 게 미국이었는데 그렇다는 게 이번 주에 금요일날 옵션 만기입니다. 네. 그 옵션 만기 앞두고서 콜을 가지고 많이 올려놓은 시장인데 그러면 이제 한 방향으로 과연 다 갈 수 있을까로 본다면 미국도 약간 오늘 밤에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이 오늘 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도 2270을 저항대로 본 것 같고 선물을 295로 저항을 놓고 약간 파생해서 좀 저항을 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테슬라만 잘 넘어가 준다면 의외로 내일 한 번 더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표도 안 좋고 뭐 실적도 안 좋게 발표가 돼서 시간이가 안 좋다면 오늘 조금 선반영은 됐지만 내일 조금 안 좋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우려감을 좀 가져가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앞서서 수급을 짚어드렸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아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수급상으로는 매수로 잡혔지만 사실상은 매도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셨고 지금 어차피 박스권이니까 저희가 또 수급의 섹터, 이 전략 선택이 또 중요하겠잖아요. 섹터 종목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일 움직일 섹터를 미리미리 잡아보도록 할게요. 수급킹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방산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거 한 절반 정도를 되돌렸는데 이제는 그쵸. 볼 타이밍이 왔다. 방산주들이 최근에 올라갔다가 밀렸던 이유를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밀린 것도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맞고 최근에 또 반도체들이 올라왔었거든요. 삼성전자를 많이 쏠리고 하이닉스를 많이 쏠렸던 게 외국인 수급이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또 다시 2차 전지가 쏠리다 보니까 그 외의 섹터들이 올라가기가 어려웠던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면서 내려왔었는데 약간씩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막판에 좀 윗골다고 내려왔던 모습도 있고요. 반도체들도 오늘 같은 날은 별로 못 갔는데 미국 내 장세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온 다음에 눌림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통 내년 1분기를 턴어라운드로 보고 있었거든요. 내년 상반기를. 네. 근데 한 외국계 리포트를 보니까 하이닉스의 턴어라운드를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가 돼야 아마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왔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들 지금 외국계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목표 주가가 다 하향되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글로벌에 다 하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못 가고 있는 형태에 있고 그 와중에 올라왔던 게 2차 전지였는데 조금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방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더 안 밀리고 있고 버티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국이 뭐 폴란드나 슬로바키아에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고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오늘 올라온 거를 보게 돼도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에 이제 중국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은 다음 주에 무기 구매에 대한 서명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 나온 걸로 봐서는 방산 쪽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눌림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네. 또 북한도 요즘에 계속 돈을 어디서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도발을. 그러니까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미사일을 그동안 못 쐈을 건데 돈이 어디서 났나 갑자기 미사일을 많이 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항공 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상황 봤을 때 방산 쪽 테마 종목들 뭐 빅테크나 한해단자가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 뭐 큰 종목인 뭐 LH넥스원,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테 이런 종목들도 내일 시장이 올라가지 않고 테슬라 이슈를 만약에 밀린다면 방산 쪽도 한 번씩 다시 좀 봐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8월 달에 또 지금 올라타면 늦은 거 아닌가 바라만 봤다가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고 방산주 한번 주목을 해보시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략주 공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두 종목 목표가를 달성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공개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나스미디어가 3주 네. 전에 공개하신 종목인데 그쵸? 이미 지난주에 목표가 달성을 했고 예. 하나솔루션은 일주일도 안 돼서 어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쵸? 수익률이 좋습니다, 메이저님. 뭐 시장하고 다르게 아무래도 이슈거리하고 예. 또 수급을 좀 잘 받다 보니까 그 영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나스미디어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관련해서 넷플릭스의 중간 광고가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나스미디어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갔고 또 넷플릭스가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앞으로 중간 광고가 들어가는 요금제 때문에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 거다라고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오늘 장점에 또 계산승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을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목표가였던 33,000원 넘어가서 오늘 시가가 35,000원이었는데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조금 차익 실현을 봐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저번 주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12.8%까지 올라가졌고 오늘까지 올라가면서 이번 주에만 3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준 게 하나솔루션입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3분기 기대주이기도 하고요. 다만 4분기 때 조금 슬로우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적 발표 전에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서 발표에 대한 이후에 대한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스미디어 하나솔루션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포트에 우리 킹받는 종목이 없다면 좀 수익률 차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킹받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차이 때문에 네. 정말 킹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눈여겨볼 방산주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 한 종목을 저희가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킹받는 종목으로 LIG넥스원을 꼽아주셨어요. 네, 좋은 의미로 킹받는 종목인 건데요. 예. 일단 LH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눌림목이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슈거래가 있었는데 미국의 로키트 마틴이
아무래도 미국 쪽 방산이다 보니까 이번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8.6%의 강세를 보였던 게 로켓 마틴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방산 종목들도 밀리지 않고 강세 마감이 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오늘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들 결국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찍히면서 오늘도 코스닥과 코스피 매수가 들어왔구나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499억 원, 거의 5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찍힌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외국인 순매수 보게 되면 대부분 2차 전지로 몰려져 있어요. 뭐 에코프로 비에 나노신소재 그런 종목들로 많이 몰려가 있는데 그와 또 똑같이 에라진에스원과 같은 방산 종목에도 들어온 걸로 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은 웬만큼 올라가 있으니 그 눌림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 에라진에스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 매도가 있었지만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도 방산들에 대해서 조금 눌림목 매수, 단기성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6일 날 다음 주입니다. 26일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딱 일주일 뒤인데요. 일주일 뒤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중국 영공을 지금 통과하지 못해서 한국에 못 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26일 날 이제 천무에 대해서 구매에 대한 계약 체결이 있을 것이다.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단독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상당한데 61억 원 달러입니다. 그러면 한국 또 환산하게 되면 한 8조 8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로의 수주가 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방산 종목도 다음 주에 일정이 있으니 이게 맞다면은 밀리기보다 최소한 지켜지거나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거든요. 천무 같은 경우는 관련주가 레이저를 맡고 있는 게 이제 LG네선이고요. 그거 외에 다연장 장치이기 때문에 그 발사 장치 관련해서 발사대야가 로켓 만들고 있는 건 하나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게 제가 좀 자료를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그 자료 좀 2개가 있는데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첫 번째가 나타나고 있는 자료를 또 보게 되면은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가 뜹니다. 방산업체에서의 수출 추이 전망인 건데 지금 하나 디펜스,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고요. LG네선 같은 경우는 천궁, 그다음에 전차 쪽으로 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가수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주 모멘텀 거리가 많아지고 있는 게 방산 종목들이기 때문에 남아져 있는 수출 기대를 보더라도 사우디가 있었는데 사우디 이제 왕사자가 한국에 안 온다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뭔가 미국 간의 관계 때문에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방산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중간 선거 때 미국이 끝나고 나면 전망치로는 그러면 이제 IRA, 인플레 감소법이랑 신재생 쪽은 조금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방산 쪽이 섹터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 종목들도 엮여가지고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약간 증시에 조금 불안정할 때 방산 종목에 다시 한 번 더 쏠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컨셉에서 LG네스원의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고요. 차트를 봤을 때도 아랫자리에서 지지라인대가 85,000원대에서 형성이 잘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점 자리에서 지금 지지라인대를 형성해 주고 있는 게 LG네스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전략은 89,000원 아래에서만 매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88,300원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97,000원, 손절가는 8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31일부터 대규모 한미 공중훈련을 한다는 이슈까지 좀 방산주에 힘을 보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종목들 흐름 좋잖아요. LIG 넥스원으로 또 수익 더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은 고엔스탑으로 종목들 내일장 전략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양한 테마, 그 안에서 특히나 카카오 관련된 이슈로 올라온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카카오부터 반사이익으로 꼽히는 종목들인 인성정보가 상한가, 그리고 NHN벅스가 11% 넘는 상승으로 마감한 오늘장입니다. 그럼 얘기 꺼낸 김에 카카오부터 한번 먼저 점검해 드릴까요? 카카오가 예.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기대하고 있는 거는 주주환원책, 지금 주가 밀린 거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악재 속에서 최근에 계속 반등이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사퇴 발표 이후에 뭔가 보상안도 그렇고 주주 관련된 뭔가 대응책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런 말은 없었죠. 근데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 뭔가 뭐 사퇴를 했고 주주하는 측이 뭔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올라온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또 상장주가 올라가기에는 지금 아직은 환경적으로가 조성이 안 되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있고, 그다음 당국의 개입도 계속 나타나주고 있고, 문제 제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 결국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고가를 매도하고 저가를 매수한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뭔가 환경적으로 달라져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보다 워낙에 많이 내려온 낙폭 과대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간 거지 뭔가 진짜 주가를 올리기 위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가 올라갈 시기도 아니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또다시 공매도가 많이 쌓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신뢰 회복에 대한 차원, 그리고 장기간 반등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조금만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일장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스탑으로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수급킹이니까 수급과 관련된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을 다음 걸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MSCI 코리아 신규 편입 대상입니다. 물론 예. 100%는 아니지만 그쵸. 편입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중입니다. 우리 수급킹 매니저님, 에코프로 내일 전망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에코프로는 그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당장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전고점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더 세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약간 좀 부담스럽고 좀 어렵겠지만은 만약에 눌려준다면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뭐 리튬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지분 가치로 본다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MSCI 한국 지수에 대한 뭐 새로운 편입에 대한 가능성. 주가가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는 새롭게 지금 외국계 지수로 편입이 될 거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이제 11월 11일 날 나옵니다. 근데 그 진짜로 확정이 된다면은 기관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물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3거래 연속 순매수가 찍혀 있긴 한 건데 지금 이거는 진짜 그것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순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빨간 색깔이 세 번째 연속으로 찍힌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능성이 제기가 될 만큼 이제 실제 들어간다면은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수가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보시면서 종목이 좀 밀린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미 아래로부터 좀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저가로부터 30% 넘게 이번 달에 이미 올라왔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테슬라 이슈 이후로 만약에 밀린다면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수급적인 모멘텀들 그리고 뭐 기관도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 들어온다면 외국인이 사들어올 때 우리가 들어가 샀다가 나중에 이제 MSCI에 편입될 때쯤에는 미리 우리가 매도를 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비중을 넘겨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 주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아서 당장은 바로 더 올라간다라기보다 눌림 시에도 괜찮은 종목이 될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매기가 살아있잖아요. 네. 지금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의 호실적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포드 양급제 공급 덕분에 좀 상승이 나오는 상황인데 또 다음 주에는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 발표가 있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좀 눈여겨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게 예. AJ인서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발표했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엔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들은 안 나왔죠. 그렇죠.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얘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들이 지금 다 2차 전지로 쏠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실적 시즌에 맞게끔 종목들이 반응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좀 3거래 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테슬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테슬라가 밀려버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밀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테슬라는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에서 주가가 내려갈 때 이벤트가 이제 트위터 자금 때문에 매각을 해야 돼서 지수가 종목이 밀린 거라면 2차 전지가 다시 한 번 더 기여될 것이고 다만 이제 수요 둔화 지금 외국계에서 우려감을 갖고 있는 진짜로 테슬라에 대한 수요 둔화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면 2차 전지 종목들이 한 차례 좀 조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 테슬라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시고 테슬라가 문제가 없다면 뭐 실적 발표 앞두고는 포스코케미칼, 아지가나 LNF, 그다음에 뭐 코스모신 소재 이런 종목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가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오늘 LNF가 많이 올라갔는데 LNF는 대구 지역에서 수출이 찍힙니다. 근데 대구 지역이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걸 봐서는 LNF도 좀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LNF가 올라갔으니까 양극재들은 계획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거 뭐 장비주를 본다면 장비주들도 4분기에는 수주 모멘텀이 있으니까 몇 가지 장비주들까지는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4분기 내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에는 결국 성장이 눈에 찍히는 섹터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겠죠. 저희 이렇게 K 2차 전지 섹터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K 콘텐츠주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A스토리입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수 급증에 주가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콘텐츠주들 덕분에 넷플릭스 가입자가 증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시가는 A스토리가 상한가 찍고 나서 계속 흘러내렸는데 네. 아무래도 좀 하루 가고 반짝 끝나는 그런 흐름일까요? 지금 넷플릭스 영향 때문에 약간 주가가 올라간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넷플릭스가 지난번에 그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 그 투자를 조금 줄이겠다라는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미디어 콘텐츠가 내려갔던 이유가 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다시 한 번 더 미디어 콘텐츠가 올라가려면 국내적인 이슈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해외에서의 투자안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줘야 다시 한 번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증가가 되게 되면 다시 수익이 늘어나서 결국은 또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드라마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투자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넷플릭스와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스토리가 가장 세게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A스토리가 더 이상이 더 세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찾나 본다면은 A스토리 쪽에서는 딱히 큰 이슈거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A스토리는 제가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뭔가 미디어 콘텐츠에서 찾아본다면 모멘텀 거리가 있는 게 한 종목 정도가 보이긴 합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거냐면 레몬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좀 작은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가 되겠는데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대 됩니다.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기대 작품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컴퓨터 화면에 띄워놨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출연진을 보게 되면 송중기 씨가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성민 씨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송중기 씨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좀 이벤트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작하는 제작사 중에 하나가 이 레몬레인이 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정확하게 JTBC 스튜디오하고 레몬레인 적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11월 18일 날부터 방영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앞두고서 기대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레몬레인 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레몬레인 한 번 더 밀린다면은 11월 18일이니까 다음 달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려갔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가능한 종목이 레몬레인이 있기 때문에 뭔가 미디어 콘텐츠에서 한 종목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슈거리가 있는 레몬레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스토리는 스탑이지만 레몬레인에 대한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테마주 또 짧게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미글로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옴시티 뭐 일정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다음 달에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에 가서 네옴시티 그렇죠. 수주전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한미글로벌은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한미글로벌은 일단은 스탑 의견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은 뭐 왕세자가 원래 온다라고 했다가 왕세자가 안 온다라고 하니까 예. 그럼 내가 빠지고. 갈게 이거거든요. 네가 안 와? 그럼 내가 가면 되지 이러고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다 이끌고 사우디에 가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수주에 대한 모멘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주가하고 달리 한미글로벌 쪽에 얘기 들어보게 되면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고 최근에 밀렸던 거는 뭐 왕세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밀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멘트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미글로벌이 사업 진행은 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올라갔던 것만큼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를 보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면 다시 한 번 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사우디발 이슈는 끊이지 않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데 당장 올라간다라고 보시기보다 좀 눌림목 기다렸다가 이슈화되는 것들 또 실제로 다음 달에 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다음 달에 언제 가는지 누가 가는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사들도 같이 가고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간다라고 하니까 예. 여러 가지 놓고 또 함께 다음 달 테마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전략 또 자세하게 꾸려 나가봤습니다. 저희가 내일장 대비해봤는데 사실 여쭤볼 게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쵸. 우리 매니저님과 더 만나볼 수 있는 분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합니다. 공개 방송은 저녁에 하고요. 저녁 9시 40분에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내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예측들 남아서 있는 11월까지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가 앞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11월 전후로가 아마 증시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한 이유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어떤 이슈거래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대응을 해야 좋은지 이런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9시 40분에 유튜브에다가 이가랑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킹 함께 하셨고요.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